We have to go back to the core values of this country. They were teaching people that our country is a horrible place, it's a racist place, and they were teaching people to hate our country. It is true. The reason I got in the race is when those people, close your eyes, remember what those people look like coming out of the fields carrying torches, their veins bulging, spewing. I'm not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Why would you answer that question? The question is, radical left.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Keep yapping, man. The people understand, Joe. They sure 47 years you've done nothing.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최근 연일 반중연대를 띄우면서 우리나라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인 쿼드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를 더한 쿼드 플러스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Certainly in a geopolitical position that looks like if we are caught in the crossfire, but I think you can turn that around and say this is in fact a leverage. We will make sure that our interests, our security interests, and our economic interests are preserved and promoted.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올해로 예정됐었던 방안을 연기하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일본에서 열리는 중국 견제 4개국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만 참석할 계획입니다. Strongly indicates that South Korea's April 15, 2020 national elections were rigged by President Moon Jae-in's administration, possibly with the assistance of the Chinese government. I have to be back because we still have to make America great again. We've done an awfully good job of that, but we still have steps to go and we have to finish that job. And I'll be back. I think I'll be back soon. 여러분, 제가 오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병원 신세를 좀 지고 아직 완전히 이제 컨디션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이 시간을 어떻게든 좀 사수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지금 돌아가는 판이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급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최근에 저희가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계속 다뤄왔고, 특히 VOA는 부정선거가 100%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요. 이거 부정선거가 1%라도 있으면 이건 국가암이니까 암의 가능성이 1%만 있어도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4월에. 근데 지금 10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의 6개월 가까이 되어 가는데 진전이 없어요. 부정선거, 선거에 관한 소송은 신속하게 끝내는 게 원칙이고 지금 이미 기록을 깼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이 선거 소송이 느려지나, 이게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지금쯤은 처음에 저희가 한 1% 이렇게 출발했다가 지금은 거의 확실하네 이렇게 지금 입장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놀라운 현상이 국내에서는 이 이슈가 단단하게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표징은 선거 소송이 너무나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이 만땅으로 6개월 정도 다 차서 지금 겨우 이제 좀 뭔가 하나 이 정도. 그렇지만 또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없어요. 그러니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너무 놀랍다. 거기다가 어제 그저께죠. 10월 3일. 10월 3일에 경찰이 그 광화문을 막는 모습 보셨죠? 그렇게 막을 거면 전국의 모임을 다 막아야 되는데 광화문 빼고는 다 북적북적 했거든요.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그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작년 10월 3일의 악몽 때문이겠죠. 조국 반대. 를 틀어막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정선거 문제를 조금 더 깊이 먼저 다루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목은 트럼프의 코로나 확진이
호재인가 악재인가 이렇게 시작돼 있고, 또 부제로는 제1차 트럼프 바이든 토론에 대한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한국 4.15 부정선거 문제는 이미 미국 선거와 또 미국의 심각한 이 가치투쟁과 연결이 됐습니다. 이 연결이 되는 그 라인이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하나를 좀 보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에 그 미국 라디오 그 아주 상당히 저명한 저널리스트죠. 잔 배틀러 쇼에 나온 이 한국 부정선거 관련된 보도를 보고 좀 많이 놀랐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이건 이제 이미 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우리 MPK 그 회원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거 좀 녹취 좀 부탁한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바쁜 중에 거의 1시간도 시간이 없어서 아주 급하게 녹취를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잔 배틀러 쇼 이분은 참 외모가 독특하죠. 어머니가 이란계고 아버지가 그 미국인인데 미국 백인인데, 이분은 상당히 이제 미국에서 그 저명한 라디오 쇼 호스트예요. 근데 이 잔 배틀러 이분의 독특한 점은 이분은 부모님이 모두 6.25 전쟁 참전 군인이에요. 이분이 48년생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이미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겠죠. 그 전쟁터에 왔다라는 거죠. 이분이 6.25 전쟁 참전 군인의 아들이어서 이 방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 유력 언론들이 이 한국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라디오에서 나눠진 얘기들을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여기에 나와 있는 클레오 파스칼이라는 분을 좀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클레오 파스칼이라는 분은 지금 그 Defense of Democracy,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y, 민주주의 수호 재단이라는 데에서 비상근으로 일하고 있는 그 시니어 펠로우죠. 시니어 펠로우. 이분이 클레오 파스칼이라는 분이 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은 백그라운드가 학자라기보다는 저널리스트에 가까운 분인데요. 일단 여러분이 지금 외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캐나다 맥길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그리고 글로벌 워링이라는 어떻게 하면 환경과 경제와 정치 위기가 세계 지도를 바꿀까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거대 담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상당히 탁월한 저널리스트예요. 이 클레오 파스칼이 인도 언론에 먼저 썼다는 거죠. 글을. 이것은 이번에 한국에 왔던 그 그란트 뉴셴의 보고서를 상당히 요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Did China help leak the South Korea election? 한국 선거 총선을 그 부정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도왔나? 이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 기사를 내보낸 선데이 가디언 라이브 쇼에서 이것은 인도의 주간지죠. 이 매체는 뭐 인도에서 아주 뭐 유력한 매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매체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작업을 먼저 좀 소개를 하는 것은 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이 클레오 파스칼의 설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번역을 밑에 쓰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만약에 그 중국 공산당이 개입을 했다면 이런 그 선거 조작의 그 개연성이 있는 목표 중에 하나라는 것은 결국 한국 내에 있는 정치적인 일종의 뭐 이걸 뭐라고 부르냐요? 그 어장 관리라 그러냐요? 컨스텔레이션, 원래는 은하계라는 뜻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사람들의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내에 있는 친중국 정치인들 어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뭐 이상한 이제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저 직역을 한다면 한국 내에 있는 정치적인 그 이 무리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말하자면 친중파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뜻이죠. 그것은 결국은 미군을 축출하기 위한 한반도에서 미국을 축출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That is more likely to eventually move to expel 미국 군인, 그러니까 미군을 쫓아내기 위한 결국 그런 움직임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strategic calculus, 이 인도 퍼시픽이라는 것은 지금 미국이 인도와 호주와 일본과 미국, 원래는 한국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한국이 노골적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죠. 중국 때문에. 이 인도 퍼시픽이라는 이 전략의 그 역관계, 전략적인 이런 미적분, 역관계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미군을 축출해서 한반도에 친중 정부가 들어서게 하고 친중 국회를 들어서게 해서 미국을 나가게 해서 결국은 역관계를 유리하게 끌고 오기 위한 중국의 술수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This could be a problem for India. 이건 인도에도 상당히 문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되면 인도에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겠죠. 뭐 이런 의미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클레오 파스칼 이 사람은 이 인도 전문가고 인도 매체에 그 상근으로 늘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상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정기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그랜트 뉴셴이라는 그 미국 해병대 출신의 정보 전문가 이 그 그랜트 뉴셴의 그 보고서를 상당히 그 인용을 한 이 기사를 쓴 것 이 보고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Fraud in South Korea's April 2020 election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020년 4월 한국 총선의 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it probably happened and it's a big deal for the United States. 이건 상당히 사실로 보이고 그렇다면 미국한테는 굉장히 큰일이다. 이렇게 그랜트 뉴셴이 보고서를 썼죠. 이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매트릭스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인도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인도 얘기가 나오고 인도 매체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한국 총선을 다뤘는데 이것은 캐나다 배경의 미국에 살고 있는 전문가가 쓴 기사예요.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가봐야 돼요. 중국은 과연 한국 총선에 개입을 했나? 이런 제목으로 썼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이 국토본에서 내놓은 이 사진으로 이번에 저희 그 매체했던 뉴 패러다임에 그 메인 사진으로 저희가 원래 올렸어요. 그런데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좀 깜짝 놀랐는데 저희는 제목을 부정선거 증거인멸은 문명 법치 국가를 포기하는 대형 범죄다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토본 변호인들이 내놓은 성명서를 아예 저희가 이번에는 특집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선관위의 4.15 총선 서버 훼손에 대해 국제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무효를 공식 선언하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 라디오 내용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미리 이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겹치고 연결되어 있어요. 최근에 민경욱 그 국토본 대표가 미국에서 쓴 그 페이스북을 봤더니
조선일보 박모 기자가 자신을 이렇게 상당히 명예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좀 화를 내고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예요. 근데 이분이 복 중에 제일은 야당복이라 사진 설명 조선이 명나라 연호 쓰고 있다고 청나라의 고자질 중인 김자점 이렇게 쓰고 있거든. 너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조선일보 중견 기자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 어두운 시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나라 연호 쓰고 있다고 청나라에 고저질하는 수준의 그런 사태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만약 한국 법정이나 한국 제도권이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 국제사회에 뛰어가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이 보충성의 원리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것은 exhaustion of domestic remedy.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안 통하면 국제사회로 뛰어와라. 이런 것은 수십 년째 국제사회가 확립하고 있는 원칙이에요. 이건 무슨 뭐 명나라 연호 쓰고 있다고 청나라 가서 고자질하고 도대체 이런 비유를 한다는 것은 지금 진지하게 안 본다는 거죠. 이런 지금 조선일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앙일보, 동아일보 마찬가지인데 지금 뉴시엠이 쓴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살고 있는 지식인, 언론인들만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클레오 파스칼의 인도 선데이 가디언 기사를 아담 밀슈타인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선 사업가가 이렇게 공유를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만약에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거에 개입을 했다면 이것은 한국 내에 있는 중국 어장관리다. 중국 정치인 어장관리다. 더 부양하기, 더 키우기 위한 것이다. 결국은 미군을 축출하고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을 위협할 것이다. 이대로 쓰고 있어요. 아담 밀슈타인은 세계 100대 자선가 중에 한 사람이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클레어 파스칼의 기사를 공유하고 있는 아담 밀슈타인은 박애주의자고 성공한 부동산 기업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커뮤니티의 리더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수십만이 팔로우하고 있는 이 사람이 커뮤니티 리더인 이 사람이 이것을 리트윗을 했어요. 저는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0명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가, 소셜미디어, 순위 시스템, 라이즈와 공동으로 런던에 기반을 둔 출판물 리치타피아에 의해 이렇게 직역을 한 걸 그대로 저희 이제 스텝이 갖고 왔어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걸 조정을 못했거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내용을 보시면 그대로 뭐 구글로 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이걸 조정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올리게 됐는데 내용은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길라 밀슈타인 가족재단의 창립자고 증오와 반이데주의와 싸우고 있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를 강화하고 이스라엘 국가를 지원하는 자선 및 자선 지원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어쨌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상당히 성공적인 파트너인데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잘 보셨을 겁니다. 전 참 놀라운 것이 지난주에 제가 미국의 가치 천장에는 유대 기독교,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라고 설명을 했고 한국은 제가 물음표를 했지만 한국은 이 물음표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있지만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미국의 유대 기독교 전통에 연결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이 개념 속에서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보면 이제 보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클레오 파스칼을 공유했던 이 사람도 반유대주의와 싸우고 있는 유대 기독교 전통에 있는 유대인이고 또 오늘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국 부정선거 문제를 내놓은 이분도 미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거든요. 학부는 프린스턴을 졸업했는데 그리고 그 뒤에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인데 대학원을 나온 사람인데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주 저명한 저널리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것을 방송한 것 이게 다
어떤 의미에서는 경강부회가 아니라 좀 우리가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한국 부정선거 문제와 또 미국 선거가 다가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별개가 아니다. 거기다 중국 공산당이 포함되어 있고 중국 공산당이 끼어들면서 아주 거대한 가치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사태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라는 것을 민감하게 아방가르드 제일 앞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냥 일상적인 보통 사람이 아닐 겁니다. 조선일보 그 박 기자 같은 경우 여행 전문 기자고 행복한 사람으로 늘 기억이 되는 그런 기자인데 행복하게 여행하면서 기사 쓰고 뭐 조선일보 기자로서 상당히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뭐 강신도들의 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김자점 얘기를 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데서 미처 지금 아직 보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라디오 쇼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고 있는지를 제가 좀 읽어드리고 본격적인 오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잠 배틀러, 부모가 모두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 잠 배틀러의 오늘 이 라디오 쇼에서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나. 일단 오늘 이 출연자는 바로 이 인도 선데이 가디언지에 기사를 낸 그 클레어 파스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든 창 변호사, 이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주고받고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잔 파스칼 presidential election, 이것은 그 에디터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general election이죠. national general election을 presidential이라고 했어요. 대통령 선거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수입니다. 2020년 4월 한국 총선에서의 그 표 훔치기, 표 절도 의혹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C가 이것을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클레어 파스칼, 이 사람은 그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the Democracy, FDD라는 싱크탱크의 비상임 시니어 펠로우고요. 그 파스칼과 고든창이 현재 계속 진행 중인 한국의 4월 2020년에 있었던 선거 부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말하기에 오셨습니다. 계속 커져가고 있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지난 4월 선거가 문재인 정권에 의한 사기극이라는 것, 그리고 중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과 한국이 중국의 속국 클라이언트 컨트리, 속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든과 저는 지난 몇 달간 이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타라오도 그렇죠. 고든과 이 잠 배틀러는 상당히 깊은 관련성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찾아지는데요. 특히 고든에 대해서 이 매체에서 소개하기로는 반공주의자, 엔티 커뮤니스트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참 이게 독특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 차례 강의를 통해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처하고 있는 상황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청산하는가, 6.25 전쟁 종전 즈음에 과연 공산주의를 어떻게 완전히 퇴각시키고 폐퇴시키는가, 이것이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UN 시스템이라는 것은 지난 70년 이상 세계 평화, 세계의 화합을 위해서 일해왔다고는 하지만 공산주의가 저지르는 온갖 악행은 다 덮어준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스캔들이다. 그런데 지금 정말로 6.25 전쟁을 끝내려면 이제 유엔의 깃발로 자유에 그 참전을 했던 유엔도 이제 함께 해서 이제는 공산주의가 졌다라는 것을 선언할 때가 됐다. 이것이 제가 항상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극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극우입니까? 저는 전혀 극우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고든창 변호사님은 저보다 더 한술 더 뜨는 수준으로, 더 한 급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강력한 반공산주의 입장에서 중국 문제를 바라보는 분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이 고든창 변호사님과 지금 이 그 쇼 호스트인
잠 배틀러는 이미 몇 달 동안 한국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가닥이 이제 지어졌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6개월쯤 됐는데도 선거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이 정도는 뻔하다라고 본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든과 저는 지난 몇 달간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 타라오 박사도 그렇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국 기관들에서 조사한 내용들의 영어 버전을 듣고 있으면 여러 가지 비일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좀 말이 잘 안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이미 치러진 상태고,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전쟁을 끝내고 북한을 향해 여러 가지 타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종전, 6.25 종전선언을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이고, 특별히 일본과 중국 간 갈등에 대해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그 지역에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호스트가 질문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정말 방해가 되는 문제이고 그 영향력은 훨씬 큽니다. 이 정권이 이러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현 정권이 미국 군대가 한반도에서 떠나도록 시도하는 것을, 그리고 제가 오늘도 기자회견의 내용을 들었는데요. 민경욱, 최원묵 두 분께서 그 미국 내셔널 프레스 클럽, 미국 언론 클럽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 내용을 들었는데 제가 일부 용감한 한국 사람들을 봤습니다. 변호사들, 박주현 변호사님도 브리핑을 했죠. 그리고 전직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떠난다면 그것은 그 지역의 전략적인 문제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는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중국이 기술을 통해 선거를 조작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이 대륙을 넘어서 타이완에서, 그렇고 이제 한국에서도요, 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습니다. 중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안 하겠어요? 한국 자체도 개표기 같은 기계를 다른 나라에 팔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라운드 제로 이슈입니다. 문제가 시작된 지점입니다. 전략적인 관점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지역적인 특수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국경을 넘어 민주주의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훨씬 광범위하다고 봅니다. 고든, 클레어에게 할 질문이 있습니까? 우리는 중국이 문재인 정권을 도와 4월 부정선거를 했다고 봅니다. 만약 중국이 완전 범죄에 성공을 해서 한국에서 잘 피해 나간다면, 그럼 그 다음 이슈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 치러질 선거입니다. 중국이 미국 선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되었던 것인데요. 클레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 선거 부정이 매우 복잡하고 테크니컬해서 상당히 기술적이라서 직접 그 지역에 가봐야 되고 데이터를 직접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국경이 닫혀 있어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사용해서 시위나 토론을 아주 적극적으로 막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정부가. 조사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기술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나라의 선거 시스템에 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시스템이라서 또 다른 종류의 선거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한국의 선거 부정을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부정을 저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은 하웨이 부품을 사용한 기계를 사용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타이완에서도 할 수 없었어요. 타이완에서는 다른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정치에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시작해 보려고 하겠습니까? 이미 시작했어야 앞으로 더 쉽습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쉬워지는 거죠. 기술에 관해서라면 뭐든지 쓸 것입니다. 그 사람들 참 똑똑합니다. 기술을 다룰 줄 알고요. 약점을 찾아낼 것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 30가지가 넘는 다른 방식의 투표 용지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조정한다는 것입니다. 30가지의 방법이 이미 드러났다면 그들은 더 똑똑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의심의 수준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조사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한 것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중앙선거위원회 밖에서 서버를 옮기는 것을 감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버를 옮겨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선거 부정의 가능성을 부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보수층들은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고 또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증거가 더 있습니까? 그들 중 한 명인 민경욱 전 의원이 여기에 워싱턴에 와 있는데 돌아가면 체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일단 미국에 왔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 라디오 방송에서 아주 빠르게 주고받는 얘기를 급하게 이렇게 메모를 했는데요. 약간의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오역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디오 방송 직접 들으실 수 있는 분은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대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존 배틀러 쇼에서 말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지금 워싱턴과 한국이 실시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정보의 갭이 없다는 것, 거의 동시에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가장 큰 걱정은 선거 소송이 너무나 늦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의 언론, 한국의 제도권, 경찰 포함해서, 검찰 포함해서 아무도 이 선거 부정 문제에 심각하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슈를 이렇게 틀어막으려고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조선일보 기자가 표현한 것이 마치 명나라 잘못을 청나라에 고사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인데, 별로 중요하게 안 본다는 거죠. 부정선거를 대수롭지 않게 본다는 거죠. 정말 이 부정선거 문제가 대수롭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문명사적인 것이고 인류 역사의 항방을 가르는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뉴노멀의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말 그대로 지난 시절의 패러다임, 지난 시절의 노멀을 완전 교체하는 수준의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폭풍, 태풍과 같은 그런 팩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이 부정선거가 안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한국 주식사회만? 우익들만 개돼지만, 자익들만 개돼지가 아니라 우익들도 개돼지다, 이렇게도 말한 것 같은데, 다 사람이죠. 무슨 개돼지입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고 정보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검증이 될 때까지 겸손하게 봐야죠. 지금부터 벌써 욕을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저야말로 처음부터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천천히 느리게 보고 있는데, 저는 많이 들여다보고 있을 뿐이지 이거 확실해 라고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아니야 라고 하고 이 이슈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성실한 태도가 아니죠. 지식인의, 저널리스트, 언론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는데, 이 부정선거 이슈는 너무 커서 설명할 기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존 배틀러 같은 사람, 또는 인도의 상당히 심각한 그 문제에 대한, 인도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 클레오 파스칼 같은 사람들은 정말 진지한 사람들이거든요. 장난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1948년에 태어난 이 존 배틀러 씨가 왜 이 고든창, 타라오 이런 분들과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한국 문제에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질까? 6.25 전쟁은 자신들의 부모의 일이고 자신의 일이고, 그리고 미국 젊은이들의 피를 수만을 뿌린 미국의 문제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자유의 문제죠. 온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문제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게 가장 괴로워요. 1%만 몸에 암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사한테 얘기를 들으면은 바로 MRI를 찍는다거나 온갖 조직 검사를 다 하실 여러분들께서 왜 부정선거, 선관위가 지금
보여준 이상한 태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 이런 것만 해도 말하자면 뭐 청량군 표가 시흥 쓰레기통에서 나왔다. 이것만 해도 1%의 암 가능성보다 더 큰 가능성인데 왜 선거 부정을 지금까지도 무조건 아니다 아니다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가치전쟁, 중국 공산당과의 가치전쟁, 그리고 지난 시절 인류가 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인간을 많이 괴롭혔던 공산주의 문제를 덮어두었던 거죠. 이것을 이제 열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야죠.